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10월 10일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낙연 전 대표 드디어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이낙연 하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그야말로 측근 중에 측근이고 아예 붕어빵 노릇하다가 결국 대권 실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사 일생의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재명의 승리 소식을 쭉 전하면서 이낙연이가 뭐라고 했느냐, 잠시 좀 기다려달라, 나의 최종 입장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맺었어요. 그래서 일체 승복 연설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말이죠, 긴급 캠프 회의를 통해서 핵폭탄을 던졌어요. 사실상 앞으로 이 민주당 그러지 않아도 이제 경선 선관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세균이하고 김동완이가 중도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얻은 표를 만약에 무효 처리를 하지 않고 유효 처리할 경우에는 이재명이가요 49.3%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결선 투표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선거 결과 이 과반에 4,151표 지표로 비율을 따지면은 50.29니까 0.29%로 간신히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복 선언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자,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민주당의 풍경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요, 축하한다, 또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되게 또 빨리 할 것은 빨리 안 하고 빨리 안 할 것은 빨리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결정적 증거예요. 이런 것들이. 입을 꼭 열어야 할 때는 절대 안 열어요. 지금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 안 열잖아요. 그냥 사안이 엄중하다 이 얘기만 해놓고 안 하잖아요.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딱 이기니까요, 마치 이재명이가 대선에서 이긴 것처럼 이제 내가 퇴임 안전판을 확보했구나 이렇게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가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상민이가 이미 무효표 처리한 이거를 번복하지 않겠지만 지금 대장동 사태가 민주당 내 경선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이 내려왔어요. 이 판단을 그대로 가서 만약에 번복을 하지 않을 경우는 정권 내주는 거예요. 정권 내줘. 정권을 내줄 것이냐, 이재명이를 사수할 것이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재명을 사수하면 지금 대장동 사태가 민주당 내부에까지 이렇게 영향을 크게 주는데, 더군다나 국민들 여론조사한 걸 보면 대장동 사태 이건 잘못됐다, 특혜다, 특검하라, 국정조사하라, 이게 60%가 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그렇게 되니까 이 3차 국민 슈퍼 위크에서 말이죠, 이낙연이는 62.37%를 얻었는데 이재명이는요 20.30%를 얻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의 추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누적 합계는 차이가 덜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로 이낙연이는 불복 선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앞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낙연이를 챙겨주면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이 하나 살리겠다고 절대 번복 못해. 이 중도 탈락한 두 선수들의 표는 사표야, 무효표야 이렇게 밀고 가면 이재명한테는 꽃다발 안겨줄 것이지만은 3월 9일 꽃다발은 우리 국민의힘으로 아주 확실하게 온다.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서면 논평입니다. 서면 논평. 박경미가 읽었어요. 민주당 당원으로서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게 그러니까 상황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경선 절차가 어떻게 원만하게 진행됐어요. 지금 이미 김동완이하고 정세균이가 중도 탈락했을 때, 무효표 처리했을 때부터 이낙연 대표 측에서 시비를 걸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1, 2차 경선 결과를 봐도 그렇고, 이낙연이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게 이 경선 불복종, 말하자면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가 그렇게 제대로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공론화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돼? 이게 참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렇게 상황을 모르니까 이거 써주는 보좌관 하며, 그러니까 박경미나 청와대 소통수석 김선희가 써줬겠죠? 하며 이걸 그대로 내라고 한 문재인 대통령 하며 운응하기가 짝이 없다. 위아래 할 것 없이.
그래서 선의 경쟁을 펼친 다른 후보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논평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는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본선 체제로 전환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이재명 지사를 필두로 해서 당연하겠죠. 그런데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 논평 뭐라고 됐냐면,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경선 레이스를 숨가쁘게 달려온 모든 민당 예비 후보들이 촛불혁명의 순간을 함께하고 문재인 정부를 함께 일으켜 세운 동지다. 이제는 원팀으로 민주정부 4기 창출을 위해서 함께 뛸 것이다. 함께 뛰기가 어렵게 됐잖아요. 촛불혁명 그만 좀 얘기해요. 아주 피곤합니다. 촛불혁명.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이번 서울 선거에서는요, 이재명이가 51.5%를 얻었는데 3차 슈퍼 위크 국민과 대의원들 선거에서 이낙연이가 대대적으로 이겼어요. 3배 정도 이긴 거예요. 62.37%고 이재명이는 28.30%. 그래서 이재명이가 74,441표를 얻었고 이낙연이가 62.37%에서 155,220표를 얻었어요. 이 표는 문재인이가 받은 57%보다도 훨씬 이게 15만 표. 그래서 거의 2배 이상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누적 투표가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이가 50.29가 됐고 71만 9,905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낙연이는 39.14%가 돼가지고 56만 392표가 됐어요. 그래서 두 표 차가 11.15%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딱 71만 9,905표를 누적 투표로 받았는데 이 받고 나보니까 4,151표를 간신히 더 받았어요. 0.29표. 그러니까 4,151표 차이로 결선 없이 본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김두관이하고 정세균이가 얼마를 받았느냐? 총 표수가 28,399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무효표 처리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유효표 처리해버리면요 24,000여 표로 차이로 이낙연이가 과반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지를 따지면 50.29%에서 49.3%로 1% 정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0.29% 때문에 결선을 안 했지만은 만약 이게 유효표로 처리가 되면 이재명이는 49.3밖에 못 얻은 결과가 돼서 결선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거에서도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차, 2차 슈퍼위키에서 이재명한테 이낙연은 게임이 안 됐어. 근데 3차 투표에서 이렇게 28대 61을 받았으니 얼마나 많은 편차로 이재명이를 딱 돌렸느냐. 이게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대장동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이는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낙연이가 캠프 비상 긴급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는 말하자면 무효표 처리한 거 다시 제거하라. 이의를 제기하겠다. 이렇게 입장문을 방금 발표했어요.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이 의원들 중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인 서른과 홍영표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해서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오는 11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당 선관위에 이의 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겠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경선 후보의 중도 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 투표 도입의 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즉 중도 사퇴한 정세균이나 김동완 득표를 무효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워낙 이재명과 이낙연 차이가 크니까 이 무효표 처리 문제가 별로 이슈화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3차 국민과 일반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보니까 이낙연 대표한테 이재명 지사가 완전히 참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도환과 정세균이가 받은 28,000여 표를 유효 투표로 할 경우에는 무조건하고 과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요, 민심을 반영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결선 투표에 들어가는 것이 도리다. 예.
이런 가능성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저희 마음은 정리대로 말할 것이고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이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길 바란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헤어진다.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낙연 후보가 밀리다 보니까요. 결선 투표 없이 이재명이가 결정이 딱 되다 보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 지금 온라인 서명운동이 벌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4.4.5입을 처리하라. 강력한 지금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뭐라고 발표하고 있느냐. 민주당 지도부와 선관위원회가 경선이 진행되는 중에도 수시로 규칙을 변경했다. 그래서 유권자의 투표할 권리를 방해하고 특정 후보의 이익을 위해서 당규에도 없는 내용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당원 게시판에도 무효표에 대한 재검을 요구하는 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 여론조사격에 가까운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대표가 60%가 넘는 표를 얻은 것을 두고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라는 그런 게시글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일부 당원들은 말이죠. 경선 직후에 경선 결과에 불복하는 내용의 트럭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공지하고 나서서요.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민 선관위원장은요. 당규의 중도 사퇴 후보표는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의 제기 사유가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입장문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헌 당규에 이제 어떻게 나와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당헌 당규에. 그래서 이 당헌 당규에 무효표로 한다. 무효표로 한다. 이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무효표로 한다. 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찾아놨는데 어디로 갔는지 또 당헌 당규에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헌 당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이라고 하는 특별 당규 어떻게 되어 있냐면 59조 1항에 말이죠.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한다. 이렇게 59조 1항에 무효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 59조 1항에 의해서 김두관과 그 다음에 정세균이가 취득한 투표는 무효로 했어요. 그런데 60조 1항에 문제가 이제 있는 거예요. 60조 1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관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서 유효 투표의 과반수를 투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측은 무효표 처리 없이 개표 결과를 단순 합산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무효표 처리하지 말라 이거죠. 이미 공개된 내용은 정세균이든 김두관이든 이미 공개된 내용이니까 그대로 유효표로 정리해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고, 당 선관위에서는 사퇴 후보의 표는 무효 처리한다는 59조 1항에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질이 난 거예요. 예. 자, 이래서 이제 앞으로 이것이 상당한 분란의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가 당선 수학 연설에서요. 중요한 것이 부동산 문제 대개혁 조치를 취하겠다. 그 다음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기득권 세력의 이러한 저기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단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의 오명을 완전히 없애겠다. 개발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 건설원가 분양원가를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다. 이렇게 딱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일소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것이 적폐고 정치행정 사법언론 재벌 권력기관 뿐만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난리가 났는데 참고적으로
요약해서 어떤 사람들이 지금 캠프에서 뛰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남 경기그룹에서는 캠프 비서실 부실장을 하고 있는 정진상, 캠프 총괄 부부본장인 김용, 김현지 경기도 비서관, 김남준 캠프 대변인, 김지호 캠프 홍보담당,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이화영 킨덱스 대표,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재용 전 경기도 정책공약수석, 강의원 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김상호 캠프 수석특보, 김진욱 캠프 의전 담당, 이렇게 12명이 성남 경기그룹의 핵심 인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의도 가교 역할을 한 7인의 좌장은 정성호고 전략은 민영배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의원그룹은 7+1인데 4선의 정성호, 그 다음에 재선의 김영진, 김병욱, 임종성, 이규민, 김남, 그 다음에 초선의 이규민은 당선 무효에 선고돼서 이제 전직이 됐어요. 김남국, 문진석, 민영배, 이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그룹과 열린캠프 간부에서는요, 5선의 조정식, 5선의 안민석, 4선의 우원식, 3선의 박홍근, 3선의 윤후덕, 재선의 박주민, 재선의 박찬대, 재선의 이재정, 초선의 이혜식, 초선의 박상혁, 초선의 천준호, 초선의 권인숙. 그 다음에 메모도 잡은 그룹이 1800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새바정입니다. 각계 전문가 1800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외교안보 멘토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공동대표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초대 정책실장, 그리고 18대 대선 문재인 캠프 후보 캠프의 정책 좌장이었던 이종우 경북대 명예교수가 이 고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자문그룹으로는 박순성 동국대 교수, 이종우 경북대 명예교수, 한신대 강남훈 교수, 이종석 통일부 장관, 한양대 하준경 교수, 그 다음에 토지자유연구 소장의 남기혁,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핵심 인사로 그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낙연 측의 경선 불복과 관련해서 이대로 가면 결선 투표를 도둑 맞았다는 당원들의 허탈감, 이런 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상민 선관위원장 기자들한테 무효표 처리는 당규에 있는 그대로 한 거다. 당규에 규정된 거 무시할 수 없다. 59조 1항에 분명히 중도 사퇴 후보는 무효 처리한다고 돼 있고, 60조 1항은 득표율 계산 방법인데 분모는 바로 유효표다. 무효표는 넣을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 그러면서도요, 당규의 타당성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서 약간의 여운을 또 남기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제는 이재명 캠프의 주요 공약, 요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공약 기본 시리즈,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기본 시리즈가 나라 망하는 건데, 기본 시리즈 19세에서 29세 청년 2024년까지 1인당 연 125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 이후에는 1인당 연 200만원을 지급한다. 그 외 전 국민은요, 1인당 2023년까지 25만원, 2024년 이후에는 연 100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기본주택은요, 건설 원가 수준의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임기 내 100만호 공급한다는 겁니다. 전체 250만호인데 주택공급 공약의 약 40%, 100만호를 먼저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도시부, 부동산 감독원 등 부동산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기임대주택 일괄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을 도입한다. 그리고 기본금융은요, 전국민 1000만원을 장기 저리 대출한다는 거예요. 장기는 1-20년, 기준 이자율은 3% 전후. 기본저축은 뭐냐면 전국민에 대해서 500만에서 1000만원 한도 안에 일반 예금 금리보다 높은 저축을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선 전환적 공정선장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미래산업 정부 주도의 제대적 투자 및 규제를 합리화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전국적으로 구축한다. 즉 AI 기반 능정형 송배전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후에너지부, 우주산업전략본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데이터 전담부서도 설치한다.
그리고 그 외 주요 공약으로는요, 통일 외교 부분에 관해서는 조건부 대북, 조건부 제재 완화, 즉 스냅백, 단계적 동시행동 방안 구체화. 이거 뭐 다 북한이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유엔에 포괄적이고 상시적인 제재 면제 설득을 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균형 발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한다. 성평등, 출산 휴가, 육아휴직 자동 등록제, 그 다음에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기본법 추진, 그 다음에 돌봄, 오후 7시까지 초등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 방문 간호, 의료 인프라를 확정한다. 동물복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개식용 금지를 추진하고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 시행하고 반려동물의 의료보험 도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요, 본 방송을 마치고 다시 또 이어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새로운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최민희가 이재명이 성공한 전태일 열사다. 이렇게 찬양을 해서 지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이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